네, 안녕하세요. 강무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달 A 유형 엑셀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엑셀이고요. 자,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제가 코어스 한번 열어서 실제 시험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엑셀 부분의 수험 번호는 1, 2, 3, 4, 5, 6, 7, 8, 그 다음 이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조회하셔서 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엑셀 먼저 동의합니다. 확인. 네, 엑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처음에 통합 문서 열어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시트 3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하기 2번 누르셔서 시트 2개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번 제2작업, 시트 3번 제3작업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까지,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시트 1, 2, 3작업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시트 선택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열너비 창 뜨시면 열너비를 1로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자, 모든 열이 1열로 1 너비 1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우스 또 이쪽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시트 그룹 해제 누르셔서 1작업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셨다면 저장을 한번 할 건데요. 왼쪽 위에 저장 버튼 누르셔서,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뜨실 텐데요. 여기 찾아보기 선택하시고, 자, 위치는 문서 ITQ 더블 클릭, 자, ITQ 위치에서, 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문서에 ITQ 위치 확인한 다음에 이름을 수험 번호 8자리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빼기 이름 작성을 합니다. 다 되셨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송까지.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코아스 프로그램, 자, 코아스 사람 모양 클릭하시고, 자, 우측편에 답안 전송 눌렀을 때 정확한 이름으로 됐다면 여기 있음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있음으로 뜨고 답안 전송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장 전송은 같이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자, 이제는 B4번에 이제 코드부터 작성을 하실 건데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앞서서 1, 2, 3작업이 해제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제돼 있고 1작업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B4번 해서 저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B4번부터 내용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럼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적으실 때 2줄짜리, 그러니까 문제 문항에서 관람인원 밑에 단위명, 줄 바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자, 먼저 한 줄을 적고요. 관람인원 적고 Alt Enter 누르면 2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단위명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관람 시간 Alt Enter 눌러서 두 번째 줄 단위 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줄 이렇게 우리 열 이름을 적으시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적어줄게요.
자, 여기 보면 C열 보시니까 글자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이럴 때는 해당 C열과 D열 사이에 경계선에 마우스 두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넓이가 조정되게 됩니다. 자, 이쪽 2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숫자만 적어도 요 위에 이미 작성된 내용은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한 글자만 적으시고 엔터. 이렇게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노 엔터, 태 엔터 이렇게 하시면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관람 인원 부분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콤마 된 숫자는 콤마는 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일괄적으로 저기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콤마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 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병합되어 있는 거 잘 보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상단에 우리 홈에 있는 메뉴 중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의 가운데쯤에 보면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 병합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합쳐지게 됩니다. 자, 글자 입력할게요. 자, 아래쪽도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여기서 E열 제외하고 F열 쪽에 보면 우리 X자 들어가는 데인데 이쪽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한 칸을 옆으로 띄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두 칸, 한 칸 띄우고 두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옆에 칸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세 칸 이것도 병합해야 됩니다. 세 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자, 칸이 좁다 싶으시면 수시로 해당 부분을 해당 열의 위쪽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여기까지 작성까지는 다 완료됐는데요. 이제부터 조건 1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문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 자, 일단 모든 데이터부터 선택을 할 거예요. 모든 데이터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좌측에 A랑 1 사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네요. 좌측에 A랑 1 사이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A랑 1 사이. 자, 이쪽 클릭하면 전체 선택. 글꼴 부분에 자, 굴림에 자, 글꼴에 굴림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11 하신 다음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인데요. 저희가 한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숫자는 일부분이니까 이쪽을 나중에 하시고 나머지부터 가운데 정렬 맞출 거예요. 그럼 전체를 잡고 우선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잡아주시고 걔네들을 오른쪽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전체를 먼저 가운데 하시고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 자, 이때 오른쪽 정렬 하시고 나서 숫자 부분에 저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의 콤마 있어요. 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천 단위 구분 이후 들어가면서 콤마가 들어갑니다. 전체를 먼저 하시고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하고 그 다음에 콤마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 부분 적용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콤마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부분 들어갈 텐데요. 제목은 여기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는 노란 색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배지부터 넣어볼게요. 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위쪽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도형 들어오시고요. 이때는 자주 쓰는 도형들은 조금 많이 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배지라는 거는 요 십자형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배지형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 도형 넣기 전에 이 1, 2, 3 공간이 좀 좁아서 도형 그리기 좀 힘들거든요. 자, 문행이 보시도 이쪽 간격이 살짝 좀 넓어요. 1, 2, 3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도형 들어갈 1번, 2번, 3번 행, 그리고 즉 3번 행 쪽에 4번, 3번과 4번 사이를 조금은 한 2배 정도 넓혀 주셔도 돼요. 좀 더 넓히셔도 관계없고, 그래서 넓히는 부분에 제약은 없으니까 그리기 편하게 우리가 살짝 넓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 이제 배지 모양 잘 찾으시고요. 마우스 올리시면 배지라고 나오시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B부터 일단은 G까지 적어줍니다. G까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효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로 오프셋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상단에 보시면 도형 그리고 위에 효과, 도형 효과라고 들어가시면요. 그림자, 그 다음 바깥쪽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이게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항상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사용합니다. 시험 때는 오른쪽 쓰시고 이제 글자를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이때는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실 때는 여기 글자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노란 색깔 글자 부분,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현황 입력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할 텐데요. 글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글꼴 서식 지정하실 때는 여기 황자부터 황자 글자를 커서를 여기 올리시면 여러분 이렇게 옮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황자 글자 여기 가운데 딱 맞춘다 생각하시고 살짝 걸쳐도 왼쪽으로 황자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체는 무조건 홈에 들어간다. 홈에서 글자 부분, 자, 입력할게요. 굴림24 검정 굵게. 자, 그러면 글자 클릭해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숫자 클릭해서 24 엔터, 그 다음에 잠시 24, 그 다음에 검정, 여기 가라고 된 부분 화살표 누르시면 검정 색깔, 검정, 그 다음 글꼴, 여기 굵게입니다. 굵게. 페인트 통이 채우기 색인데요. 화살표 들어가셔가지고 채우기 노랑 하셨는데, 이때 보시니까 이거 제가 잠깐 현황이 밑으로 내려갔죠. 이거는 이 그 도형의 넓이가 모자라서 그래요. 요거는 흰색 쪽을 좀 당기셔가지고, 자, 이용 현황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주어져 있진 않아요. 주어져 있진 않은데 이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도형에서. 그래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도형 안에 깔끔하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형 부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제란을 작성 먼저 하도록 할 건데요. 결제란 작성하실 때는 요 표에서 오른쪽 아래 위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표를 제가 한번 쓱 드래그를 해볼 텐데 여기가 글자 표죠. 자, 표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녹화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네요.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중간에 이제 테두리 넣는 걸 좀 있었어요. 아까 위쪽에 보니까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외적인 거라는 게 테두리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뭐 좀 나중에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보통은 테두리를 지금 처음 이제 정렬할 때 넣어주시면 편하거든요. 글자 적을 때 제목 만들기 전. 그럼 제가 전체 드래그 하시고, 야, 테두리는 어디 있냐면 글꼴 부분에 창 모양 있는데요.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먼저 넣고 이거 그대로 창문 모양,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첫 줄을 잡고 첫 줄 코드부터 비고까지 잡으시고 얘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으려고 하는데 화살표 넣어도 되는데요. 아니면 여기 왼쪽에가 방금 넣었던 테두리거든요. 이 모양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두 줄 또 잡아주시고 얘도 방금 전에 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대로 클릭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 X자 넣는데 X자는 테두리 없어요. 여기 위에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이동하셔가지고 그 안에 셀 서식 안에 테두리를 이용합니다. 테두리 4선 이용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체크를
하시면 X자가 만들어진다. 셀 서식. 그 다음에 확인. 자, 테두리 지금 넣었습니다. 자, 결제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결제란 제가 선생님 놓쳤거든요. 결제란 다시 할게요. 자, 위치가 이제 이 표 부분이잖아요. 표에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자, 제가 휠을 쭉 굴려서 스크롤 또 오른쪽 살짝 이동하셔가지고, 자, 아니면 이 키보드 화살표 이렇게 쭉 이동하셔도 됩니다. 키보드 이 화살표 누르면 셀이 이동하니까. 자, 위치는 K15번에다가. 자, 결제란 보시고요. 위에 확인, 담당, 팀장, 부장을 가로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고, 자, 확인, 담당, 팀장, 부장을 엔터 입력하시고 나서, 자, 그러면 결제란에 보면 이 확인 부분이 위아래로 합쳐져 있어요. 두 칸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병합시키겠습니다. 확인을 두 칸을 위아래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이동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음에 좌측 위에 보시면 글자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방향을 세로 쓰기로 선택하시면 글자가 세로로 이동하는데요. 요 칸 그대로 칸을 지금 K열이잖아요. K랑 L 사이의 경계선을 잡고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6과 17 사이의 경계선을 잡고 16을 2배 정도 눌려주시면 그 우리 결제당 모양이 얼핏 갖춰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줄 겁니다. 확인부터 부장까지 이 총 8칸을 잡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자, 글꼴 부분에 들어오셔서 테두리는 화살표 모든 테두리 이동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 위치에 H 위치에다가 붙여 넣을 텐데요. 붙여 넣으실 때는 아까 결제란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자, 문항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를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는 어디 있냐면요. 자,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좌측편에 보시면 복사라고 있으신데요. 거기 화살표 누르신 다음, 자, 복사의 화살표 그림으로 복사 누르시면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 버튼 누르시면 그림 복사가 됐고요. 그다음 붙여 넣으실 때 이제 붙여 넣는 위치에 클릭하시고 나서, 자, 붙여 넣는 거는 복사의 왼쪽에 보면 붙여 넣기 아이콘 있으시죠? 걔를 클릭을 하시면 붙여 넣어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붙여 넣는 건 그림으로 붙여 넣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비고줄과 이 J열 비고줄과 비교하셔가지고 칸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좌우의 흰 색깔 점과 상하의 흰 색깔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줄이시거나 늘리셔가지고 비고 칸과 엄청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 맞도록 넘치지는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용했던 원본은 우리가 삭제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애초에 만들었던 K 쪽에 만들었던 거 선택하시고 지우실 때는 우리가 지금 홈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홈에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 지우기라고 있으신데요. 지우기 선택하셔서 모두 지우기 누르시게 되면, 자, 글자뿐만이 아니라 테두리까지도 깔끔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결제란 만들기까지 완료됐고요. 주황색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주황색은 여기 코드부터 비고까지 일단 한번 채우시고요. 영화명과 요금 이렇게 글자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부터 비교까지 한 줄을 드래그 하시고요. 자, 채우는 거는 우리 좌측 위에 글꼴 있는 부분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에 페인트 톤 노란색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화살표 들어가서 가지고 표준색 주황 색깔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명도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글꼴 부분에 방금 선택했던 주황 색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요. 요금도 클릭하신 다음에 주황 색깔 클릭해서 주황 색깔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할 때 일단 위치가 H14번 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H14번 H와 14번 사이 스파이더맨 선택하시고 H14번 선택하시고, 메뉴가 어디 있냐면 유효성은 데이터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뉴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가운데쯤에 보시면 우리가 거의 정가운데 있네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그립자가 아니라 위쪽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름이 데이터 유효성 선택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항상 똑같기 때문에 제한 대상 부분의 목록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고정입니다.
제한 대상 목록. 그 원본 부분이 어디냐? 원본을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원본은 문제상에 보시면 주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C5에서 C12번 영화명 영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 위치를 잘 보시고 C5 스파이더맨부터 그 다음 C12번 쭉 C2까지 드래그 드롭 하셔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원본 부분에 C5, C12번 이렇게 선택이 된 거 확인되시고요. 그 다음 확인. 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H14번에 이제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걸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C5, C12번에 있는 목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저 화살표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가 H14번만 클릭해야지 생기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셀 서식 부분 들어갈 텐데요. 자, H5에서 H12번 영역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5, H12번 잡으시고요. 셀 서식은 요 영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서 5번째쯤에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때는 외워두셔야 돼요. 셀 서식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들어오시고 사용자 지정 들어오시고 샵 콤마 샵샵0 요까지. 그래서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요까지는 자동으로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뒤에 글자에다가 원자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샵 콤마 샵샵 0 클릭하셨잖아요. 그럼 위쪽에 형식 뒤에 요 뒤쪽에다가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인 원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 샵콤마 샵샵 0이라는 기호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는 걸 숫자에 그 다음에 원이라는 한글을 붙이겠다 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완료가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자, G5에서 G12번 영역의 관람 시간 이름 정의입니다. 자, G5에서 G12번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자, 이름 정의는 자, 좌측 위에 보시면 이쪽에 약간 이쪽쯤에 보시면 자, 우리가 글자 적을 수 있는 상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좌측편에 있는 상자 이거를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자, 정의를 합니다. 이름은 여기서 관람 시간이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딸깍 하시고 관람 시간 자, 이름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자, 우리가 이 영역의 이름이 관람 시간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100점이에요. 여기까지는 100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 텐데요. 뭐 제가 초보자 기초반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6번과 7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 뒤에 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좀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오는 유형을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 자, 이거 영역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역을 외우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는 B5에서 G12번 죄송합니다. H12번까지 영역입니다. 위에 이름을 제외하고 자, G5에서 H12번 영역 요 영역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푸셔야 돼요. 자, 위치는 홈의 메뉴에서 홈으로 오시고 조건부 서식 들어오신 다음에 좀 렉이 걸렸네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자, 새 규칙까지 오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오시고 그다음 요 밑에다가 수식 부분에 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그 다음에 규칙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 부분에 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식을 작성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한 게 주어 셀 한 칸 F4 두 번이라고 계속 얘기 드려요. 그럼 주어 셀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식을 이용할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고 관람 인원이가 여기 주어거든요. 그럼 관람 인원 주어 셀 한 칸이 어떤 뜻이냐? 자, 관람 인원 찾아요. 일단은 관람 인원 부분에 한 칸,
즉 F5번 여기 1840이 있는 데가 주어셀 한 칸입니다. 1842 관람인원의 한 칸 클릭하시고요. F4 하나 둘. 자, 이거를 열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F 쪽에 이제 달러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00 이상을 적어 줄 텐데요. 2000 이상 적으실 때 항상 부등호 먼저 이상 2000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죄송해요. 다음에 2000 이상. 자, 완료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글꼴 파란 굵게 서식을 적용할 텐데요. 작성되셨다면 오른쪽 아래 서식이라는 대화상자 열어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글꼴 부분에 글꼴 색 부분 약간 오류가 있네요. 잠깐 취소 누를게요. 엑셀에 잠깐 오류가 있었어요. 됐다. 그 색 부분 파란 색깔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 그러면 글꼴색 파랑 굵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확인 눌러서 결과값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저처럼 혹시 샵이 나오셨다면 칸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해당 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완료됐고요. 이거는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VLOOKUP인데 위치가 이제부터는 함수입니다. 자, 보시면 6번 자리가 문제 보면 요금 오른쪽에 6번 자리죠. 위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6번 자리 클릭하시고 함수 적으실 때는 먼저 는부터 시작합니다. 는을 하시고요. 함수의 일부분을 적습니다. 그럼 지금 적는 함수가 여기 6번이 VLOOKUP VLOOKUP이라고 하거든요. 이 함수 적으실 때 그러면 V부터 적어요. 그 V로 시작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L까지 적어주시면 VLOOKUP 자, 다 적을 필요 없이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좌측 위에 FX 키를 누르셔가지고요. 함수 마법사 자,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하시고 거기에 보면 4칸이 있죠. 4칸이 있으신데 거기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건데요.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자, 내 첫 번째 칸은 뭐냐면 이 문항상에 H14번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H14번 셀. 자, 그러면 두 번째 칸 여기는 H14번에 있는 값부터 표전체. 자, 무슨 뜻이냐면 H14번에 스파이더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표에서도 스파이더맨을 찾아. 이쪽에 있네요. 스파이더맨부터 전체라고 하면 요 글자 있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 글자 요금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문제상에서는 여기 요금을 구하시오 돼 있어요. 요금이 H14번 스파이더맨부터 어디인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아까 스파이더맨부터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1 세는 거예요. 스파이더맨부터. 요금이 1, 2, 3, 4, 5, 6. 요금이 6번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 요금이 있거든요. 글자가. 자, 그러면 스파이더맨 아까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요금이 6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요 마지막 거는 그 일치 여부인데요. 정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대충 찾을 건지 얘기해요. 대충 말하면 그러면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찾는 걸 원합니다. 정확하게는 0을 적어줍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건 무조건 0이에요. 시험 때는 정확하게 찾는다. 자, 그래서 자,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H14번 칸을 클릭하고 두 번째는 H14번이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그럼 표에서 스파이더맨을 찾아. 거기서 표 전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스파이더맨부터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어디까지? 요금까지. 5, 6. 우리가 구할 게 요금이니까 6번째 있다. 그 다음 마지막은 0 적는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요금인 10,000원 나오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결과적으로 7번과 6번이 완료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나중에 저희가 2작업, 3작업, 4작업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작업이 일단은 완료됐으니까 이제 저장을 하시고 전송을 할게요. 좌측에 보시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 선택하셔서 답안 전송 클릭하신 다음에 답안 전송 누르셔서 성공 뜨시면 닫기 누릅니다. 자, 이제 이 작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이 작업 종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1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작업에 B4H12번 영역을 복사. 자, 해볼게요. B4에서 지금 1작업이고 H12번 드래그 하시고 복사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되었다는 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영역이 확인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면 자, 여기서 이 작업의 B2번 셀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 작업 시트로 이동하시고 B2번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습니다. 확대 조금 하고요. 자, 여기 샵 나온 부분과 칸이 적은 부분은 이렇게 더블 클릭. 자,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순서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고급 필터가 아니라 이 1번이 고급 필터 문제인데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조건 범위랑 복사 위치를 이제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 복사 위치 하시고 이제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 만드는 제가 색상으로 좀 구분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범위. 다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화명부터 요금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되어 있는 여기가 복사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분 잘 하셔서 일단 조건 범위부터 먼저 완성을 할 텐데 조건 범위 하실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주어 부분만 확인하세요. 주어 관람기기가 주어 하나고요. 스마트폰 요까지는 설명이고 관람 인원이 요 주어입니다. 그래서 관람기기와 관람 인원이 주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상단의 표에서 관람기기와 요거랑 그 다음에 주어 중에 관람 인원.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관람기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관람 인원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붙여넣는 위치가 이제 조건 범위인 B14번에 붙여넣을 거예요. B14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자, 그럼 주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요. 그럼 주어에 맞는 설명이 밑에 달려야 되는데요. 자, 관람기기가 뭐라고 됐지? 스마트폰이라는 설명이죠. 지금 관람기기 밑에다가 자, 오타 좀 주의하시고 스마트폰 폰이라고 적어줍니다. 관람기기 스마트폰 적고 자, 그 다음에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같은 줄이면 이면서 이고 다른 줄이면 자, 같은 줄 제가 색깔 칠할게요. 같은 줄이면 이면서 이고 다른 줄이면 이거나. 자, 문제 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 이거나잖아요. 다른 줄이니까 다른 줄에 작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2500 이상을 적어줘야 되니 이상 항상 부등호 먼저 2500 이상을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든 이 주황 색깔의 조건 범위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 자, 용화명 상령일 관람시간 요금 이 네 가지인데요. 먼저 용화명부터 클릭할게요. 용화명 클릭.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상령일 관람시간 요금.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상령일 딸깍 관람시간 딸깍 요금 딸깍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복사하는 위치는 B18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기 전에 조건 범위랑 복사 위치를 먼저 준비했어요. 자,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고급 필터로 옵니다. 자, 고급 필터 위치는 데이터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은 관계없이 데이터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고급이라고 올 건데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메시지 뜨시면 확인 버튼 누르세요. 괜찮아요. 제가 데이터에 고급 누르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목록 범위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세 칸을 다른 장소 복사하시면 하나, 둘, 세 칸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값부터 자, 어디냐면 여기 코드부터 여기가 목록 범위가 됩니다.
자, 코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조건 범위는 관람기기부터 2500 이상 만드신 거. 복사 위치는 아래쪽에 있는 글자 4칸, 영화명부터 요금까지 4칸. 그래서 말씀 전 여기가 목록 범위, 두 번째가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사 위치. 영역을 제대로 잡으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칸을 살짝 넓힐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가 완료돼요. 순서 잘 보시고 주황 색깔, 특히 조건 범위 먼저 하시고 파란 색깔 복사 위치 다음,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들어오셔서 데이터에 고급 들어오셔서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영역, 그 목록 범위, 두 번째 영역, 조건 범위, 세 번째 영역, 복사 위치 요거를 넣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서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표서식 부분. 자, 먼저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다. 자, 고급 필터 결과셀을 잡아볼게요. 고급 필터 결과셀 아래쪽에 나온 결과셀 잡고, 자, 채우기 없음이라고 하면 아까 채우기 색깔이거든요. 홈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 페인트통 화살표 클릭하시면 채우기 없음 누르시면 색깔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다음 표 스타일 보통 6 요는 어디, 표 스타일 보통 6은 어디 있냐면 전체가 잡혀버리네. 요렇게 봐야 되겠다. 자, 표 스타일은 여기 가운데 부분 표서식이라고 된 거 있어요. 표서식에 들어가셔서 밝게, 중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얘는 보통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어둡게. 그럼 보통 6이면 왼쪽부터 중간이 보통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마우스 올리시면 파랑 보통 6. 자, 확인하셨다면 클릭 메시지 뜰 건데 확인.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이자코까지예요.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할게요. 좌측 위에 저장 버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코아스 선택하시고 답안 전송 눌러서 답안 전송 누르겠습니다. 저 성공 뜨시면 닫기. 자, 이제 1작업 이동하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는 3작업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자, 이건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영역은 아까 영역 그대로입니다. 이 작업에 남아있던 영역 그대로 잡아주시고, 자, 피벗 테이블 들어갈 텐데 좌측 위편에 보시면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자, 기존 워크시트로 들어옵니다.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위치 클릭하는데요. 자, 제3작업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1작업에서 위치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시트 이동하듯이 제3작업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3작업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2작업에 있던 B2번 똑같죠. 2작업도 B2번이고 3작업도 B2번입니다. B2번 클릭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3작업의 B2번.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뭔가 생기면서 오른쪽에도, 자, 좌측에 이렇게 형태가 생기면서 오른쪽에도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이제 생기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칸에다가 채워줄 건데, 다시 되돌리면, 자, 이 기준이 행열 값이거든요. 그래 문항상에, 자, 요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열입니다. 그 다음 색깔 좀 연한 걸로, 자, 이쪽이 값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부터 행이 왼쪽이고 열이 위쪽이고 그 다음 안쪽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금부터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목록 중에 체크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체크로 하면 엉뚱한 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금이란 글자 쪽, 여기 글자 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 요금은 행에 놓으시고, 그 다음 관람기기는 열, 관람기기 글자 잡고 얘는 열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내리실 때 영화명 개수, 관람인원 평균인데요. 이름, 영화명과 관람인원, 영화명을 값에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관람 인원을 값에다가 내려준다. 자, 참고로 내리실 때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순서가 영화명과 관람 인원 순이잖아요. 그래서 값에 내리실 때 영화명 하시고 그 다음에 관람 인원 내리실 때요, 영화명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영화명 밑으로 갈 수 있게 영화명과 관람 인원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보통 항상 나오는데요. 자, 영화명은 개수가 맞는데 관람 인원은
개수가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영화명은 개수가 많은데 관람인원은 평균이 아니라 합계로 되어 있죠. 이쪽을 좀 바꾸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영화명은 평균이니까 합계가 아니잖아요. 이때 클릭합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클릭합니다. 가피드 설정이라고 위에 있으세요. 선택하시면 거기 함수 목록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으로 맞춰가지고 관람인원 평균을 맞추셔서 확인 버튼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 이쪽 함수 바꾸는 것도 잊지 마시고 평균으로. 자, 이제 첫 번째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것도 순서가 요금을 그룹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관람기기가 정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행이 요금이고 열이 관람기기였거든요. 위쪽 보면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잖아. 보실 때 이 색깔이 안 칠해주구나. 요 좌측변이 행이고 요 위가 열이거든요. 위쪽이 열이에요. 자, 그러면 좌측변에 있는 요금 쪽에 보시면 요금 쪽에서, 자, 요금이 좌측이라 했지. 행이잖아, 행. 그럼 좌측변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피벗 탭의 좌측 부분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요. 그 다음에 그룹 선택을 합니다. 자, 그룹 하시고요. 이 숫자 이제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그룹화를 지금 보시는 이렇게 숫자가 이제 모여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문제처럼 이렇게 단위별로 그룹화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거 좀 올려만. 자, 시작이 어디냐면 4001이 시작입니다. 끝은 16,000이 끝입니다. 시작은 4001, 끝은 16,000. 그 다음 단위는 4,000에서 8,000까지 4,000 간격이잖아요. 단위는 4,000이에요. 시작 4001, 그 다음 끝은 16,000, 단위는 4,000씩. 자, 그러면 이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4001, 끝은 16,000, 단위는 얘네들이 4,000씩 변화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실제 문제와 동일하게 그룹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은 이제 여기서 관람기기를 선택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관람기기가 상단부에 있죠. 이쪽이 행이라면 이제 얘가 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여기서 합니다. 자, 노트북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인데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한다는 것은 정렬 부분에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는 오름차순, 히읗부터 기역까지는 내림차순인데요. 이게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름차순을 일단 헷갈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면 괜찮고, 안 되면 오름차순을 먼저 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이네. 지금 문제에서는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이 반대구나. 그러면 노트북에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정렬, 내림차순,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가 틀린 건 아니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시고,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정렬해서 오름차순 했다가 아니나 내림차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렬 부분 완료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3번과 4번, 3번 문제 얘랑 좀 색깔 다시 칠할게요. 이게 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빈셀, 그 다음 총합계 지우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마우스 이제 요 안에서 아무 때나 오른쪽 클릭하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문제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제가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시면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해결됐죠? 간단. 자, 빈셀 표시를 별 3개. 자, 빈셀을 별 3개. 자, 빈셀 옆에 보면 글자 입력할 게 돼 있죠. 별을 3개. 자, 그러면 3번이 끝납니다. 여기 3번이 끝났어요. 빈셀 별 3개. 자, 그럼 4번은 어디서 하느냐? 행초합계. 자, 얘는 자, 지금 방금 했던 게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에 레이블 및 서식이었거든요. 4번은 총합계는
여기 요약 및 필터 들어가시면 행총합계 표시라는 걸 없애주시면 돼요. 문제는 행총합계 표시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없애주시면 된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냐? 나머지 사항이 남았죠. 나머지 사항은 자,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레이블 이름 변경, 빈셀 표시 가운데, 숫자들 전 단위 구분 기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레이블 이름 변경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어야 되는 이 글자를 문제에 맞게 요금과 관람기기로 변경할 건데요. 먼저 행 레이블부터 시작할게요. 행 레이블 글자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금 엔터. 열 레이블 선택하시고 관람기기 입력하시고 엔터. 자, 먼저 열 레이블 이름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를 가운데 할게요. 자, 별표를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별표만 클릭 하시고, 자, 가운데 정렬은 우리 홈에 들어가셔서 정렬 부분 가운데 하셔서 별표를 가운데 맞춰준다. 자, 별표들 각 가운데 들어가 있죠. 자, 이 숫자 부분 전 단위. 자, 숫자 부분, 숫자를 처음에는 누르지 말고 클릭하시고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고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선택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콤마 들어가는 거 있죠. 요 심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3작업까지 이렇게 하면 모두 이제 나머지 사항까지 완료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서 또 전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장 코아스 답안 전송 누르시고 답안 전송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 저장하시고 나서 전송을 해주세요. 자, 이제 1작업 들어가서 4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 하실 때는 처음에 제가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 펜을 좀 쓸 수 있나? 자, 일단 1작업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1작업으로 이동하셔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하실 때 좀 팁을 드리면,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에다가 이 스파이더맨 부분 있죠, 밑에 이걸 항목이라고 하는데 항목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붙어 있고 어디까지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이름이 문제에 나와있지만 지금 스파이더맨 여기 있잖아요. 영화명 이쪽 라인에 보이시죠? 그럼 스파이더맨하고 겨울왕국, 스파이더맨 겨울왕국에 붙어있는데 기생충이라는 게 지금 여기 떨어져 있지. 그 다음 인셉션이 나오잖아요. 기생충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딱 표시를 해두는 거야, 펜으로. 시험장에 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붙어있다. 그럼 여기다가 기생충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칸이. 그럼 여기다가 체크해 두는 거예요. 딱 표시해 두고. 자, 기생충 하고 나서 그 다음 타이타닉이 나와야 되는데 타이타닉이 아니지.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노인가 바다부터 보자. 노인가 바다, 미션 두 번째 임파서블, 그 다음 조커, 여기는 붙어 있거든. 그럼 우리 세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요렇게 붙어 있고 한 칸 떨어져 있고 요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체크된 걸 잘 보시고, 그럼 지금 두 번 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보시고, 잠깐의 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녹화를 정지했다가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했던 거 먼저 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붙어있고 기생충 떨어져 있고 노인가 바다 미션 임파서블 조커 붙어있다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자, 먼저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잡기 전에 영화명부터 잡으셔야 돼요. 영화명 스파이더맨 겨울왕국 이름 포함해 잡아주시고, 이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릅니다. 이때 누르세요. 그 다음에 기생충 한 칸, 그 다음에 노인가 바다 미션 임파서블 조커까지. 그래서 세 칸, 한 칸, 세 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관람 인원 12. 그러면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관람 인원 또 세 칸, 한 칸, 세 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금 또 컨트롤 누르고 세 칸,
한 칸, 세 칸 이렇게 올바르게 잡으셨다면 컨트롤 이제 떼셔도 됩니다. 자, 차트를 만드실 때는 상단에 삽입 들어오셔가지고요. 가운데쯤 보면 그래프 모양이 있는데 이게 차트예요. 차트 중에 첫 번째 이게 막대형 차트입니다. 첫 번째 선택해 주시면 차트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차트를 1번, 2번 여기 구문이에요. 여기까지 하셨고, 자,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는 클릭 위치 잘 주의하세요. 클릭 위치는 제목과 여기 그림 사이에 이 흰색 빈 공간, 즉 마우스로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 나오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면 자, 가운데쯤에 차트 이동이라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자, 이제 새 시트로 이동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클릭 위치를 새 시트 선택하시고요. 여기 글자 적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4 작업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제4 작업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의 시트로 차트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이 제4 작업 시트를, 자, 이 마우스를 누르셔서 옮기셔서 제3 작업 오른쪽으로 옮기셔서 마우스를 뗍니다. 자, 이제 여기서 3번 완료됐고요. 자,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라고 했는데요. 상단 부분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차트 디자인이 바로 선택됩니다. 여기서 빠른 레이아웃 들어오셔서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 부분 여기입니다. 스타일 1 선택하시면 이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차트 디자인 도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영역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자, 글꼴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부분. 자, 글꼴 오실 때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딱 이렇게 딴 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대로 홈으로 이동하십니다. 홈으로 이동해서 글꼴 부분 굴림. 잠시만요. 자, 굴림 들어오시고 글자 크기는 11. 로 맞춥니다. 굴림에 11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굴림 11이 완료됐고, 채우기. 자, 이 영역 차트 영역이거든요. 채우기 주의하셔야 되고, 위치가 자, 제목과 그림 사이에 오른쪽 위 빈 공간 차트 영역이라는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하셔가지고 채우기인데요. 채우기의 질감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의 질감 보시면 여러가지 도형의 질감이 있으신데요. 자, 그 중에 문제를 보시고 파랑 박엽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제가 채우기의 질감 부분에 자, 파랑 박엽지 모양 보시고, 자, 지금 마우스로 올리니까 파랑 박엽지 나오십니다. 클릭 하시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그림의 채우기. 자, 그림 영역은 막대기 사이 쪽에 빈 공간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떻게 뜨냐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막대기 사이에 빈 공간.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채우기. 그 다음에 테마색 흰색 들어가셔서 자,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영역 부분입니다. 영역 부분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 제목 부분 바꿔볼 텐데요. 제목 부분. 자, 제목 서식. 자, 이동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자, 위에 보면 차트 제목이라고 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커서가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하실 때는 글자 적으실 때 이쪽에 위에 보면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사용자 현황 출력 형태 보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글자를 제목 글자를 너무 작아지네요. 여기 글자를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사용자 현황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 이제 바꿔볼 텐데 먼저 드래그를 하십니다. 현황 황자부터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 자, 모든 글꼴은 우리 홈에 있는 메뉴 글꼴로 갑니다. 굴림의 굵게 20 굴림의 굵게 크기는 클릭해서 20 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채우기 하는데 제목 채우기, 제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제목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메뉴 중에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은색.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라고 되어 있지만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해준다. 그럼 여기까지 완료. 자, 이제 요금 계열, 지금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계열의 차트 종류. 자,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요. 자, 계열 차트 종류는 자, 여기서 막대기가 계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열, 막대기 아무거나, 아무 때나 막대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십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와 축을 선택합니다 라는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계열을 바꾸실지, 관람 인원인지 요금인지, 자, 문항을 보고 선택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요금 계열의 차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 계열 차트, 자, 요금 계열의 차트를 선택해서, 문제는 항상 차트 종류는 똑같습니다. 꺾은 선형, 즉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요금 계열을, 그 다음 보조축도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열 확인하시고 요금 계열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체크 확인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랑 조금은 유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계열에 신경 쓰지 말고 표식 부분 이동합니다. 표식은 이제 방금 넣은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잖아요. 표식은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 점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거기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계열 서식 창이 뜨게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 서식창에서 자, 잠깐요. 오른쪽 클릭해서 계열 서식. 자, 오른쪽에서 페인트 통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여기까지입니다. 자, 페인트 통 표식, 표식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자, 형식 부분 모양은 문제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면 네모 크기식. 자, 그러면 형식 부분에 자, 모양 보시고 네모, 마른 모, 세모 중에서 문제는 네모 선택하시고 크기는 10으로 항상 문제 고정입니다. 네모의 10. 자,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인데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블 값을. 자, 여기 부분은 문제 표시 형식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숫자 이렇게 적힌 게 보이세요? 2948 보이시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파란색 막대기 이쪽이죠.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선택을 파란색이든 점이든 한 번 선택하면 모두 선택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하나만 선택됩니다. 점도 마찬가지.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되거든. 그래서 지금 파란색 막대기이고 겨울왕국이잖아.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 선택하고 다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하면 얘만 선택됩니다. 거기서 오른쪽 클릭을 그 위치에서 해주시고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꼭 선택하시고 레이블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레이블 추가 완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뒤에 있는 회색 선입니다. 회색 선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회색 선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면 거기서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으신데요. 윤곽선 선택하시고 자,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부분에 우리 바느질 모양처럼 생긴 게 파선입니다. 파선으로 변경. 자, 그러면 윤곽선을 파선으로 바꾼다 하실 때 여기 선을 정확하게 클릭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 채우기가 없는 게 선을 정확하게 클릭한 겁니다. 채우기 없는 게. 자, 그 다음에 축. 자, 축하실 때는 우리가 축 선택하실 때 자, 우리 크게 보면 세로축, 가로축, 보조축인데요. 선택하실 때는 여기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 빈 공간이 아니라 글자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방법은 왼쪽, 아래쪽, 오른쪽 순으로 갑니다. 자, 왼쪽부터 축에 선을 넣어줍니다. 자, 축 선택하고 오른쪽 윤곽선 검은색, 가로축 선택, 오른쪽
윤곽선 검은색. 자, 오른쪽 클릭해서 윤곽선 검은색 하시는데요. 오른쪽 축은 하나 더 해야 돼요. 오른쪽 축은 여기 보시면 축의 최소값과 축의 최대값과 그리고 여기 간격 부분을 보실 건데요. 자, 조금 비교해 보면, 자, 최소는 0, 최대는 12,000, 그다음 간격이 3,000 돼 있습니다. 여기 비교해 보면 최소는 0, 최대는 12,000, 간격이 2,000으로 돼 있죠. 그럼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축에서 자, 축서시계 옵션에 있습니다. 축서시계. 여기가 그래프에 옵션 부분 들어가시면 최소 0, 최대 12,000 똑같고 기본이 3,000이었다. 그러면 기본을 3,00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자, 이렇게 변경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축은 세로 선 넣고 가로 선 넣고 보조축 선 넣고 보조축에는 최소 최대 간격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완료. 범례. 자, 범례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범례는 뭐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범례에 관람인원 단위명이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작성한 거는 두 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줄로 바꿔주는 동작인데요.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거기서 데이터 선택 누르시면, 자, 우리가 요 중에서 범례 중에서 한 줄로 바꿔야 되는 게 관람인원 명이거든요. 얘를 선택하시고 편집 이동합니다. 자, 그럼 작성하실 때 지금 여기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부분을 똑같이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우시고, 자, 는은 빼고 는 적지 말고 관람인원 똑같이 적어주시면 된다. 단위명 적으실 때는 얘를 보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잠깐 보이나요? 한 줄로 바뀌게 되죠. 확인. 이게 범례에 그치는 겁니다. 범례에 데이터 선택 하셔서 고치셔야 된다. 그럼 범례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도형 부분인데요. 인기 여왕이라는 말풍선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걸 넣어줍니다. 도형은, 자, 삽입 부분 들어가셔서 도형 이동하시고, 도형에서 우리 문제는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입니다. 그래, 여기 클릭하시고 위치는 문항을 보시고, 자, 적당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두시고 나서, 자,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잖아요. 쉽게 바꾸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 딱 그리고 나면 위쪽에 저 도형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알록달록 된 게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거, 하나 둘 세 번째 거 누르면 자세히라고 해서 펼쳐지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거. 문제는 이걸 해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걸 선택하시면 쉽게 흰색 배경과 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 스타일 선택하셨다면 글자를 문제 보고 인기 영화 적어보겠습니다. 글자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인기 영화 입력하시고 글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자, 정렬을 도형 가운데 맞춰줘야 되니 홈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주황 색깔이 말고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 정도로 방향에 대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정도만, 꼭 문제에서 딱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 똑같이 그냥 노력은 했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부분 완료됐고 나머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여기 있는 막대기 두께 정도만 조금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막대기 계열 선택하시고 막대기 선택하시고 두께를 실제 좀 두껍죠. 실제 모양 보니까 두께는, 자, 오른쪽에, 자, 여기 보면 계열 서식 막대기를 딱 선택하면 튀어나오는 메뉴 있어요. 자, 막대기에서 계열에서 간격 넓이 부분인데 이걸 왼쪽에 이 막대기 기준 왼쪽으로 딸깍딸깍 누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줄어들면서 막대기는 점점 넓어집니다. 꼭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으나 나는 노력은 했다. 두께를 위해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장 누르시고, 저장 누르고 이제 전송 한번 누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기화됐죠? 자, 답안 전송 누르시고, 자, 이까지만 만약에 무난하게 하셨다면 이제 B 정도의 조금 난이도 정도 나오실 거고요. 자, 조금 더 A를 노려보겠다 라고 하면 이제 좀 함수 부분, 1작업 부분에서 함수를 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 이동하셔서, 자, 이거는 닫기 누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함수를 한 문제씩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시 1작업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요까지는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고 함수 부분은 추가 점수를 좀 받겠다, 나 A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max라는 함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x는 안에 들어가는 게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뜻은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안에 들어간 인수는 범위가 들어간다.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람 시간의 최대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작성란에 는, 자, 맥스 적을 때 m m 하니까 이거 max 보이네요. 자, m 하시고 max 더블 클릭. 자, 함수를 완성하셨다면 fx, 자, 우측 상단에 이동하셔가지고 그럼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선생님 두 칸인데요. 이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범위라고 했잖아요. 뭐의 범위? 관람 시간의 범위. 자, 범위는 관람 시간의 숫자 범위입니다. 120부터 110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람 시간 이 숫자 중에 최대값을 찾는다. 예측되는 결과, 자, 아래쪽에 보시면 160이라고 나오시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은 160이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기가 맥스 함수입니다. 맥스 함수는 맥스에서 범위가 들어간다. 자, 첫 번째 조금씩 배워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 있는 14번 한번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함수는 d-average 함수라고 합니다. d-average. 자, 이걸 보통 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d 함수들은 d sum, d 대표적으로 average, d count, a나 d count, 혹은 그 다음에 d max, d min,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 D자가 붙어요. 앞에다가 D가 붙는 함수입니다. D가 붙는 함수들. 지금은 D average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뜻을 하냐? 우리가 혹시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average라는 함수가 있어요. average 범위고요. 얘는 평균을 구하는 보통 기본 함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요 max랑 average 같은 걸 기본 함수라고 하는데, 자, d-average, d자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d자가 붙으면 얘는 조건이 있는 평균, 단순히 예를 드는 거예요. 반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average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별이 남자인 애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반에서 성별이 남자인 애들 평균, 이건 남자란 조건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거는 평균을 우리 d-average, d자가 붙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구성, 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구성을 보통 저희는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수, 이거를 보통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구성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전 1, 2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명칭은 여기 전일이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여기가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이름, 그 다음에 얘는 조건. 보통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쉽게 외운다면 얘가 사람 이름처럼, 사람 이름 같지 않나요? 전 1, 2, 강전희 씨, 김전희 씨,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사람 이름처럼 전일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체, 한 칸, 두 칸, 이렇게 외우신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함수 적는 데는 D. 자, D 적으니까, 이거, 자, 찾아보니까 D 하니까 D average 보이네요. 자, 얘를 찾아서 정확하게 더블 클릭. 자, fx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얘가 전체가 돼요. 전체 목록. 자, 전체라고 하면 어떻게 전체냐면 아예 표를 전체 잡습니다. 즉 코드부터
전체 끌어주면 돼요. 물론 요까지 밑에까지 아래쪽까지 내리시면 안 되고, 자 코드부터 8,500까지 내려줍니다. 내리시고 얘가 전이에요. 지금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시죠? 전. 자, 두 번째 1인데 한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드 영화명 상령일 관람기기 여기 있는 주황 색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자, 이건 문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 관람 인원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스마트폰은 조건이란 말이야. 아까 제가 남자의 점수 평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 조건이란 말이지. 그럼 실제로 평균을 구할 건 뭐지? 관람 인원이라는 거에 평균을 구할 거야. 스마트폰이란 조건에 맞는 관람 인원 평균. 그러면 우리가 한 칸 클릭할 때는 여기 관람 인원 얘가 한 칸이 됩니다. 자, 클릭하실 때 그러면 여기서 코드 영화명 상령일 관람기기 중에서 관람 인원 한 칸을 선택한다. 얘가 지금 여기 열 이름이 됩니다. 한 칸. 자, 이제 조건인데 조건은 몇 칸? 두 칸을 선택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이 조건이 돼요. 그럼 스마트폰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 그럼 여기 보니까 이 5번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하실 때, 자 여기 클릭하고 하실 때 스마트폰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관람기기가 스마트폰이다 라고 해서 두 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을 눌러볼 텐데요. 자, 지금 잠깐 색깔로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영역이 전체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여기 관람 인원 얘가 한 칸 우리 구할 거. 그 다음에 조건은 관람기기 스마트폰 두 칸. 파란 색깔 한 칸, 관람 인원 파란 색깔 전체, 빨간 색깔 한 칸, 보라 색깔 두 칸. 그래서 전 1이에요. 이거 표현하자면 여기 파란 색깔 범위에서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건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관람기기가 스마트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1, 2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디에버리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카운트 if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는 어떤 거냐면 약간 D랑 좀 비슷해요. 이 뜻부터 가자. 이 뜻은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아까 D도 비슷한 조건이 있는 평균이잖아. 얘도 조건에 맞는 개수 비슷해요. 자,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얘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식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조건 범위 조건식인데 데이터베이스는 뭐 전체를 잡고 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잡게 돼요. 다른 말로 얘는 주황 색깔을 잡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운트 if는 주황 색깔을 잡지 않고 D는 주황 색깔을 잡는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if. 야, 뭐 제가 천천히 C 누르니까, 그러니까 C 누르니까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럼 어디? 5, 6까지 눌러야 되겠다. 그럼 count if 글자 찾아서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이동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조건 범위인데 주황 색깔을 안 잡아요. 여기 주황 색깔 안 잡고, 그럼 조건부터 찾아볼게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조건이 색깔 좀 뺄게요. 조건이 자 10월 12일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 하나예요. 여기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조건 범위라는 건 뭐냐면 10월 12일이 있는 범위가 되네요. 10월 12일이 여기네. 여기도 있네. 오케이. 10월 12일이 있는 범위. 자, 드래그 D5에서 D12번. 제가 주황색 안 잡았죠, 지금. 요렇게 잡아줍니다. 조건 범위. 자, 두 번째. 조건식은, 요 조건이에요, 조건식. 10월 12일이라는 게, 요 범위에서 10월 12일이라는 조건을 찾는 겁니다. 10월 12일이 있는 글자 있죠. 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글자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 10월 12일 글자를 뭐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됩니다. 10월 12일 조건을 걸어줍니다. 자, 그럼 예측 결과 이거 3이라고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조건 범위 조건이 몇 개인지
확인 누르면 이 범위에서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지금 파란 색깔 범위에서 이 10월 12일이라는 조건이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세 개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3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ount if는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요까지 도전을 하셨다면 이까지는 A, B에서 A 사이, 그러니까 A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고, 좀 고난이도까지 들어간다면 1, 2까지 하면 100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 한 김에 1, 2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자, 요때는 어떤 기법이 조금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제는 그러니까 한 칸이 아니라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칸을 계산하시고 나서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자그마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린다. 하나 계산을 해서 드래그해서 내린다. 요런 이제 방법이 들어갑니다. 요게 고난이도 문제인 1번과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풀어볼게요. 자, 2번에 있는 if 함수에 대해서 고찰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if 함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if는 우리가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논리 이 함수인데요. 자, if에는 우리가 논리식이라는 걸 사용하고 여기가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값입니다. 제가 혹시나 시간상 조금 이번에는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논리 함수입니다. 도식화를 좀 시켜드리면 논리 함수는 이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보통 시험 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본 구조는 이런 도식을 한다. 자, 그럼 뭐 어떤 뜻이냐면 키가 170 참 두껍네요. 거짓 키가 170이면 A B 아니면 키 작으면 좀 서러운데 그건 아니고 그냥 A반 B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키가 170 이상인지 검증을 해서 그게 참이면 A로 가고 아니면 B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논리 함수라고 하고 보통 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 아니면 B로 이제 둘 중에서 하나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if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식이고요. 여기 조금 파생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본식은 두 번째 if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아까 키가 170이면 제가 A 준다 했잖아요. 참이면 참. 예. 중첩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또 한 번 더 물어보게 돼요. 거짓일 때. 아까 여기가 B였잖아요. B가 아니라 여기다 한 번 더 물어봐요. 키가 15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갈래길이 두 개가 갈라집니다. 갈래길이 하나, 두 개 갈라져요. B, C 갈라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참, 거짓.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170 이상이면 A. 그러면 170 이상이 아니대. 그러면 150 이상이면 B. 그것도 아니대. 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0이다 라고 할게요. 160이면 키가 170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으로 일단 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본다. 160이니까. 키가 150 이상이야? 160이면 50 이상이죠. 그러면 B로 떨어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3개로 떨어지는, 이거는 if 안에 또 자그마한 if가 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 if. 아까는 기본 if였고요. 얘는 중복 if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유형을 파악하실 때 일단 구조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자, if 안에 if가 있는데요. if 안에 if가 있는 식입니다. 전체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if 안에 if가 있다. 자, 구조상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자. 이거 판단하실 때는 여기가 결과가 되는 게 몇 개인지 파악하시면 돼요. 결과가 2개면 if는 1개 필요하고, 결과가 지금처럼 하나, 둘, 3개면 if가 하나, 2개 필요하다. 결과가 3개면 if는 2개, 결과가 2개면 if는 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중첩인지 단순인지. 상령 연장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요 칸에 지금 결과로 내는 게 상령 연장이거나 아니면 상령 종령이니까 이 결과가 2개잖아요. 그럼 if는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미리 해놓고 갑니다. 지금 2번 문제입니다. if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if 컨트롤 A. 다시 제가 고급 반응을 했어요. 잠깐만, if 하시고 더블 클릭 fx. 자, 여기서 논리식 적인데요. 논리식 적을 때, 자, 이 부분 첫 번째 칸입니다. 주어 셋 한 칸. 자, 어디냐면 관람 인원. 자, 이거 좀 잠깐 지우고, 관람 인원이 얘가 주어져. 그러면 클릭하실 때 관람 인원 주어 셀 한 칸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부등호 두 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 이상. 그럼 적으실 때 먼저 부등호부터 적습니다. 이상 2000 이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맞으면 2000 이상이면 상령 연장. 자, 하실 때 여기다가 키보드에 탭키 눌러서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상령 종령. 여기 하실 때 키보드에 탭키 있죠. Q 옆에 있는 탭키를 눌러주시면 쌍따옴표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셔야지 결과값이 나와요. 쌍따옴표 탭, 여기 탭 누르셔서 쌍따옴표 해주셔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럼 상령 종령 나왔죠. 이걸 어떻게 다 채운다? 자, 위에 칸 선택해서 오른쪽 아래 뼈쪽 튀어나온 부분, 오른쪽 아래 뼈쪽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드래그 해서 칸을 여기까지 채워주시면 완성된다. 자, 요게 if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계속 회차마다 풀 거지만 중첩 if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저 넘어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쳐서 머리가 아프죠? 자, choose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이제는 여기서 이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2개짜리 함수가 나왔어요. choose 미드인데요. 자, choose 함수입니다. choose 함수는 일단 처음에는 숫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일 때 값, 2일 때 값, 점점점. 점점점 뭐지? 3일 때 값, 4일 때 값, 5일 때 값 계속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choose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배분 값을 나누어줌. 자, 어떤 형식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if랑 좀 비슷한데 조금 맥락은 좀 달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선이. 자, 얘는 딱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는 뭐 170 이상 이렇게 좀 숫자로 범위로 좀 조건 준다면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아까는 참 거짓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기타 등등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그럼 여기는 상품이 A,
B, C, D 점점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약간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추스예요. 자, 그러면 추스인데, 그럼 추스하고 저기 나온 미드도 한번 좀 설명드립시다. 자, 미드는 문자 추출함수인데, 얘는 문자고 시작 숫자고 얘는 문자수예요. 이거 제가 미드 함수 설명드릴 건데, 문자에서 몇 번째부터 몇 글자 추출. 문자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의 글자를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요렇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추스만 좀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추스가 나왔으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배분해 주기 때문에, 자, 쓰시는 기준은 항상 추스가 기준이 먼저 써져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러면 1번에 쓰실 때는 먼저 CHO 추스가 먼저 써진다. 추스 있네요. 더블 클릭. fx.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들어가는 게 뭐랬어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럼 어떤 게 1일지. 자, 문제 보니까 그 1인 게 할인 금액의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름 길다. 할인 금액은 코드의 세 번째 글자. 자, 이거는 중간에 글자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미드라는 함수로 씁니다. 이때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드 갈로 열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항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미드는. 자, 그럼 코드의, 자, 세 번째 글자죠. 코드의, 간이 좀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자, 다시 코드의 첫 번째 주어셀. 코드의, 자, 코드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미드 함수는 처음에는 문자, 그 다음에 콤마, 몇 번 시작 숫자가 내가 세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죠. 세 번째부터 콤마 몇 글자, 우리는 한 글자를 가져야지. 1, 2, 3이에요 1 갈로 닫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은 여기가 코드의 세 번째 글자라고 딱 숫자를 적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1부터 쫙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 야, 이 문제 보면서 갑니다. 여기서 1일 때는, 그 다음부터 1일 때는 300대 있네요. 1일 때는 300 탭, 2일 때는 500 키보드의 탭키. 자, 3이면 800. 자, 탭키 누르고, 4일 때는 없네요. 그럼 3일 때까지 딱 적어주시고. 자, 되셨다면,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를 건데요. 조금 더 어렵게 됐네요. 확인 누를 건데, 그럼 300, 500, 800 중에서 하나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근데 이거는 지금 300, 500, 800이 할인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계산되는 건 뭐야?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이죠. 자, 요금 빼기란다.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이니까 여기 지금 저 위에 수식 부분 들어오셔서 여기가 할인 금액이란 말이에요. 앞쪽에 요금이 들어가야 돼. 앞쪽에 는 앞에 클릭하시고 요금, 자, 클릭했죠. 요금 클릭하시고 빼기 할인 금액 이렇게 들어가서 엔터 누르십니다. 이 상태에서 완성하실 때는 오른쪽 아래 잡고 드래그해서 완성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지금은 함수 조금 어렵게 들어가서 다 풀어봤는데, 실제 여러분 푸실 때 난이도상에 두 개 푸시면 B, 웬만하면 B가, 두 개 푸시면 이제 C에서 B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도전해서 요까지 더 풀었다 그러면 이제 A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푸셨다 그럼 이거는 뭐 100점이죠. 이렇게 다 푸셨으면 틀린 거 없다면 거의 100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와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뭐 푸셔도 실제로 관계는 없으시고, A를 노리실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함수는 최소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장하고 답안 전송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첫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좀 푸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푸셨을 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작업까지 끝나고 나서 한번
6번, 7번은 이제 먼저 푸시고요. 자주 나오니까 5번부터 1번까지는 이제 사자고 끝내고 나서 다시 오셔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요거 전체 강의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